안녕하세요. 강부청솔의 인문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회차 양자 비교의 원리에 대해서 간결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문논술에서 독해의 방법하고 요약의 방법에 대해서 짧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인문논술 보통 1번 문제로 많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양자 비교. 비교라는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양자 비교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양자 비교라는 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별게 아니고요. 지문 2개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인문논술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출제하는 게 지문 2개 줘놓고 비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독서 지문에서 복합 지문 구성하고 똑같아요. 각을 나오고 낙을 나오고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로 첫 번째 문제에서 묻죠.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복합 지문 구성에서 각을 잇고 낙을 잇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대체로 두 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인문논술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을 해서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거, 그게 양자 비교의 영역이에요.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는요, 단순 요약이 아니에요.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비교 어떤 문제를 내주고 답을 써봐라 라고 했을 때 논술을 이제 많이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답을 어떻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냐면 주어진 가글도 굉장히 길고 나글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두 글을 쳐다봐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리하거나 또는 해석을 해가지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하고요. 가글이 굉장히 기니까 그거를 압축해요. 요약할 줄 아니까 그 내용을 압축해요. 그리고 나글이 굉장히 길죠? 다시 그거를 압축해요. 그렇게 압축한 글 2개를 보면 그거 읽어보면 요런 공통점이 있고 요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이전의 긴 글보다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답안을요, 가나를 비교하라고 문제를 냈더니 가는 이렇다, 반면에 나는 이렇다라고 가와 나를 그냥 단순 요약하는 형태의 답안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비교 답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을 낙을 2개의 요약을 한 답안이지 비교 답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교 답안이 되려면요, 문제가 요구한 것처럼 두 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거나 해석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채점자는 여러분 답안을 보고 이게 그래서 공통적이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공통점 지적이나 이런 차이점 지적이 나름 일리가 있구나. 나름 설득력이 있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단순하게 가는 이렇다, 반면에 나는 이렇다라고 글을 구성해버리면 어떤 꼴이 돼버리는 거냐면 긴 글 2개를 줘놓고 여러분한테 요거 비교해봐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다시 그 글을 너무 기니까 압축을 해준 다음에 다시 채점 교수님한테 토스한 거예요. 긴 글 비교하기 힘드시죠? 제가 짧은 글로 다시 정리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다시 둘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채점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답안을 구성하면 안 되는데요. 논술을 좀 많이 안 했거나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런 식의 답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거를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단순 요약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교는 그럼 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2개의 글이 나오잖아요. 양자 비교라는 건 2개의 글이 나올 텐데 이 2개의 글의 공통점은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그 두 글 사이의 주제예요. 어떤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그리고 차이점은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두 글 사이의 관점이 달라, 입장이 달라, 혹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달라 등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주제를
주제라는 측면에서, 주제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제가 많다 보니까 주제라는 측면에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통점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나? 입장에서 차이가 생기나? 혹은 구체적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기나?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식의 두 글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정리해야 돼요. 제가 정리나 해석이라는 용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면 두 글을 읽다 보면 그 차이점이 선명하게 글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추출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비교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요. 두 글 사이에 차이점이요.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둘 각각을요. 추가적 해석을 통해서 이 글과 이 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해석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셔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와 해석이라는 용어를 둘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쉽게 한번 샘플로 한번 해봅시다. 가장 대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가를 활용하여 나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 구성에 따라서 가를 활용하라고 하는 글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두 글 비교하라고만 나오겠죠? 만약에 어떤 글을 활용하라고 나온다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비교할 때 나다 비교 시 필요한 정보나 힌트가 여기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성균관대 기출문제 하나를 샘플로 설명을 해줄게요. 성균관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다로 합시다. 나다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두 글을 읽고요. 여러분이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두 글 사이에 공통점을 정리해내는 거예요. 자, 지금 비교를 해석하는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 두 글 비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둘 사이의 공통점을 정리해내셔야 돼요. 공통점 어떻게 정리해내요? 글을 읽어봐서 만약에 주제가 같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혹은 주제가 아니라 같은 제재여도 돼요. 제재여도.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공통점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공통점 잡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팁인데요. 두 글 사이에 공통 키워드를 체크하세요. 이 공통 키워드를 체크해서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공통점을 설정하면 돼요. 들어가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공통점을 설정을 했죠? 그럼 다시 이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여러분이 비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 비교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공통점 잡았죠? 이 공통점을요,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조금 이따 제가 사례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비교 기준을 설정을 하죠? 그럼 이 기준 하에 나는 뭐라는 거지? 다는 뭐라는 거지? 이 개념 두 개를 설정을 합니다. 이 개념 두 개가 선명하게 대응을 이뤄야 돼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비교 문제를 풀고 비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글을 독해하고요. 그 독해를 통해서 각 단락별로 중요 내용들을 밑줄을 긋죠. 그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냥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줄 긋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요걸 만드셔야 돼요. 요거 표를 빠르게 만들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비교와 관련된 개요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성균관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두 글을 딱 비교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공통점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글 모두 공통 키워드로 정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두 글 모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럼 이게 동일 주제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공통점으로 잡혀요. 이걸 잡은 다음에 그 공통점 밑에 이제 비교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비교 기준은 공통점을 구체한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주는 거냐면 둘 다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가만 보니까 그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 앞에 정부 역할은 공통점이에요. 그거에 따른 결과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비교 기준. 비교 기준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비교 기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비교 기준을 잡아볼까요? 두 글이 이렇게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를 상이하게 보다 보니까 그 정부 역할에 대한, 그걸 제가 그에 대한이라고 표현할게요. 단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그에 대한 평가, 이게 또 나다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바로 비교 기준이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잡았죠? 공통점 잡고 그 공통점 하에 정부 역할의 뒤에 따른 결과,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이렇게 개념들 하나씩 더 집어넣어줬죠? 이게 구체화예요. 이렇게 비교 기준을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비교 기준 하에 얘를 쳐다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비교 기준, 정부 역할에 따른 결과라는 기준 하에 나글을 딱 보니까 나글은요 이렇게 나오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입이라는 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이요, 이걸 하면요 효율성이 저해된다라고 봐.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답안을 쓸 때 도대체 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저해된다라고 나글은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답안에 같이 제시하셔야 돼요. 이 근거는요 그냥 제시문 내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기준 하나 더 잡았죠? 그럼 2번, 정부가 시장 개입해서 효율성이 저해된다라고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글은요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즉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 역시 이것도 왜 그런데 라고 근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대겠죠? 나글은 저것과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개념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잖아. 그것은 뭐 이것저것 정부가 막 조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형평성도 좋아지지만 플러스 효율성까지도 좋아져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효율성 좋아진다라고 했고 얘는 효율성이 나빠진다고 했죠. 제가 같은 표현으로 써볼게요. 화살표로 나빠진다고 해볼게요. 대응되죠? 그게 대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글은 그 정부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은 제시문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안에다가는 이 근거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근거라는 건 뭐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뒷받침하는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자 비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조사에서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독해하고 그 독해에 기반해 가지고 단락별로 주요 내용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각 글의 주제를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글을 파악을 해놔요. 그 상태에서 요약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만듭니다. 빠르게. 그 표를 만든 상황에서 이제 이걸 보고 답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은 대학에서 이 비교 유형은 물론 양자 비교 말고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 비교 유형을 1번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니까 인문요소 시작할 때 이 유형에 대한 반복적 훈련과 체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 비교, 이렇게 답을 썼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설계를 했죠? 요렇게 쓴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비교 유형의 또 다른 유형, 그 분류 요약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분류 요약형도 하나의 비교 유형이지만 양자 비교와 더불어 많은 대학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유형이라서 그거에 대한 원리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